안녕하세요. 반갑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29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 질문 사항들이 있는데 가족 1배책만 추가할 수가 없을까요? 이제 뒤늦게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방법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70세 만기 상품이다. 3대 진단비가 다 이때 끝나시나 봐요. 근데 추가로 더 가입을 해야 되느냐? 어떡할까요? 라는 질문이 좀 있고요.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이렇게 70세 만기 상품들이 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방법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뇌 쪽, 심장 쪽 진단비만 있다고 하시고 암 진단비가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암 진단비만 이렇게 보완을 해도 되나? 한번 질문하셨고요. 또 종합보험에 여러 가지 특약이 있는데 이런 것들 삭제하면 되냐? 그런 이야기냐? 라는 질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방향 잡아보세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형님, 제가 1배책이 정말 좋은 특약임을 알게 돼서 이제라도 가입하려고 한다. 하지만 운전을 하지 않고 3대 보험을 이미 들어버려서 난감한 상황인가 봅니다. 1배책 추가 사항으로 운전을 하지 않지만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 대비와 1배책을 특약으로 넣기 위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운전 안 하는데 운전자 보험을 이것 때문에 가입하는 건 어떻냐, 그런 차원의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말씀하셔서 이전 실수로 다른 분의 핸드폰을 떨구게 되어 보상해드린 기억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아니면 화재보험을 최소한으로 가입하고 거기에 1배책을 넣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이미 가입하신 그 회사에 전화를 한번 해보셔서 1배책만 추가가 가능한지 그거 한번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되는 회사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가입하신 상품이 또 안 될 수도 있으니 그거 한번 먼저 물어보셔서 되면 가장 해피한 케이스고, 운전 안 하시는데 운전자 보험 굳이 가입하실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화재보험 하나 그냥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어차피 집 있으시고 나중에 누수 때문에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10,000원 정도면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거든요. 집이 엄청 크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1배책 넣어서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이렇게 나쁜 플랜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가족 1배책이 가족이 보상되는 거니까 내가 가입해도 내가 보장되고 우리 가족이 보장되고 또 우리 가족이 가입해도 내가 보장이 되고, 그 가족의 보장 범위에 대한 건 제가 가족 1배책 영상에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내가 없어도 우리 가족이 있으면 특별히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한참 후에 운전하시게 되면 그때 운전자 범위 또 넣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중에 나한테 가장 맞는 방법 한번 선택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예상했던 보험료를 반값으로 줄였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가입하는데 고민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납부 완료한 보험이 암 3,000에 유사암 600, 뇌졸중 2,000, 급성심근경색 2,000인데 만기가 70세까지라서 고민입니다. 70세에서 80세까지 보장이 없으니 추가로 80세 만기 보험으로 암 5,000, 뇌 3,000, 심장 3,000 들어놔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 저는 80세까지 준비하자. 그래서 이 상황은 70세까지밖에 안 되니까 80세까지 하나 더 준비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무조건 암 5,000, 뇌, 심장 3,000씩 꼭 그거는 아니고, 이제 연령에 따라서 가입자분이 30대, 40대 초반 정도 되면 이 정도 다 넣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시면 이만큼 다 넣으실 필요 없어요. 암도 3,000, 2,000, 뇌도 3,000에서 2,000, 1,000씩 이렇게 줄여나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연령별 가입 예시 영상들 참고하셔서 그 정도 수준으로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어차피 실비는 별도로 있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80세까지는 준비하자. 부족하면 채워넣자.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남편 보험, 암보험 알아보는데 어렵다 하셨어요. 남편은 실손은 있다.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3,000 있고 급성심근경색 2,000이 있는데 이런 경우 생명보험 5,000짜리만 들어도 될까요? 이렇게 들면 유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야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도 남편이 좀 젊으신가 봐요. 그래서 암보험을 5,000 정도 준비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5,000을 다 생명사로 해버리면, 또 특별히 온라인 생명사로 해버리면 손보사 상품보다 조금 불리한 점들이 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손보사에서는 유사암이 딱 4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4가지 빼고는 나머진 다 일반암 진단비로 보장을 받게 되는데, 생명사에서 했을 때는 소외감으로 빠진 회사가 5가지가 있는 데도 있고 6가지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만큼 일반암으로 받는 금액보다 적게 받게 되니까 그게 불리한 점이 있고, 또 기타암처럼 해가지고 유방암, 전립선암 그런 것들이
더 작게 지급되는 상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차피 온라인으로 가입이 되는 정도 상황이면 설계사 통해서 하나 암보험만 3,000짜리 그냥 가입을 하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2,000 보강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특별히 남성분이니까 설계사 통해서 2,000 하시고 온라인으로 3,000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40대 중후반 정도 되셨으면 5,000 하실 필요도 없어요. 4,000대로 낮추셔야 되고, 연령별 가입 예시 영상 그런 거 보시고 뭐 비슷하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사 통해서 가입할 때 뭐 주계약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계약 들어가고 암진단비만 넣어서 최소로, 뭐 다른 거 다 넣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넣어서 주실 거예요. 그럼 이거 다 빼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그것만 해서 가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자, 실비에 건강보험이 들어있는 2세대 실비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보험이신 것 같아요. 실비가 묶여있는. 진단비 외에 암수술비 600, 그 외 16대 질병 수술비, 장기 이식 수술비 2,000,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2,000, 각막 이식 술비 2,000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런 거 삭제해야 된다는 건가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무조건 삭제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다 삭제한다. 실비가 수술한 비용을 다 보장을 하니까 뭐 그 중에 100%를 지급하니 90%니 80%니 뭐 그렇게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수술한 비용이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입원하는 비용도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특약들을 더 가입하는 거는 실비에서 받는 건 받고 나는 더 받고 싶다. 이걸로 부족할지도 모르니까 난 더 가입해서 더 받을 거야 라고 해서 가입하는 건데, 안 걸리면 그만큼 그 돈은 날아가는 돈이고 수술할 확률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수술해서 받는 금액도 사실 생각만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수술비 관련해서 자세하게 만들어드린 영상 그거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종수술비 같은 것도 우리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 다 삭제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만약에 이게 가입한 지 오래돼서 납입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뭐 5년 이내로 남았다, 그러면 무조건 삭제하기도 아깝죠. 그런 경우는 이미 많이 납입하셨으니까 그냥 끝까지 납입하시고 혜택을 보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도 드려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이 보험이 실손과 생명 같이 있는 보험으로 현재 10년 정도 넣었어요. 실손 제외 나머지는 20년 납이신가 봐요. 문제는 실손이 1년 갱신 최대 15년 납인데, 그러니까 이게 1년 갱신 15년 재가입 상품에 가입하셨나 봅니다. 2세대 실비부터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죠. 그리고 그럼 5년 후에 새로 실손을 가입해야 한다는 말인 거죠? 라고 하셨어요. 이럴 경우 지금 갈아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15년 종료 시까지 기다렸다가 새로 가입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1년 갱신 15년 재가입 상품 실비가 종합보험에 만약 묶여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이 종합보험을, 여기 생명보험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100세 상품으로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주계약이 100세 상품이면 그 안에 포함된 실비도 1년 갱신 15년 재가입 상품이고 15년마다 재가입이 되면서 그때 새로 출시한 실비로 자동으로 갈아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00세까지 자동으로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 보험들이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만기가 좀 짧아서 30세 만기로 딱 가입돼 있다. 주계약이. 그런 경우는 이 실손이 주계약이 만기가 될 때 실손도 같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셔서 이때 만기되면 실손 사라지냐, 이거 살릴 수 있는 방법 없냐 물어보시는 게 좋고, 만약 그런 상황이면 가장 건강할 때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실손전환제도로 해서 100세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준다 라고 하면 실손전환제도 해서 지금 4세대로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가장 건강해서 고지 조건이 없을 때 새로 실비 가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기존 거 실비 해지하고, 뭐 가입하면 지금은 4세대밖에 가입이 안 되니까 4세대로 넘어가시는 방법이 있겠죠. 뭐 늦추고 나중에 만기되기 전에 넘어가셔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그때 이제 좀 큰 병이 있거나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수술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비 가입하는데 좀 제약이 있을까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3대 질병진단비 보험은 뭐 나중에 가입해도 되고 뭐 간편심사로 가입해도 되지만 실비가 가장 중요한 상품이다 보니까 실비만큼은 뭐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잘 가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 좀 드려보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영상들 많이 있어요. 만기가 짧은 종합보험에 묶여있는 실비다. 그럴 때는 어찌됐든 100세 상품으로 갈아타시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방법 잘 생각해 보셔서 또 보험회사랑 설계사랑 잘 알아보신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